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문에 반나절만 장이 열린 하루였는데요. 증시가 전반적으로 산타가 와주신 하루였습니다. 다우가 0.91% 상승, S&P 500이 1.1% 상승, 나스닥이 1.35% 상승, 러셀이 1% 올라주면서 호조를 보였고, 무엇보다 FOMC 여파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이 빅스 지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이제는 거의 평년 수준 14.27로 떨어졌고, 전일 대비는 15%가 떨어지면서 이제는 다시 증시가 위험 자산 위주로 다시 밀어올릴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산타가 가장 많이 찾아와 준 곳은 역시 테슬라였고요. 전일 대비 주가가 7.36% 상승하면서 460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호조를 보였고, 지난번 FOMC 이후 급락 랠리에서 상당히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애플이 1% 넘게 올랐고, 엔비디아도 0.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문가는 이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와 펀드스트의 톰리, 제가 꾸준하게 이분들 의견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분들의 의견이 살짝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고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최신 뷰를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제가 과거 브랜비어 시간 때 전해드렸지만 야데니 리서치 야데니가 최근에 약간 부정적인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주로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확실히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지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야데니는 지난 FOMC 때 금리 인하도 반대를 한 바 있고요. 또 새해 초에, 내년 초에 증시가 매도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증시가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한 적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오늘 나온 최신 견해를 들어보면 이거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을 보고 한 인터뷰인데요. 스스로를 퍼마불, 지속적인 강세론자라고 정의를 하면서 왜 강세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 이걸 묻는 사회자 질문에 지난 3년간 예상됐던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싶다. 연준이 긴축을 하는데도 침체가 오지 않았다면 지금은 금리가 심지어 내려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낙관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생산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산성이 상당히 회복이 됐고, 기업에 2.5에서 3%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임금이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게 하고 심지어 인플레도 억제를 한다. 제가 가져오는 이 수요 공급 그래프, 즉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게 야데니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소득이 늘어나면서 GDP가 늘어나면서 심지어 디스인플레 효과를 내는 그런 장점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레벨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데요. 야데니의 의견은 지난 3년간 경제가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했다. 이 금리 수준에서도, 그렇게 높았던 금리 수준에서도 경제가 잘 굴러갔고,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의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일 수 있다. 나는 대체로 4.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bp가 중립적인 기준금리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면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더 이상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자가 예리한 질문을 하죠. 자, 금리가 높아지면, 혹은 의역을 하자면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주가 멀티플에 압박이 가해지지 않느냐. 결국 FOMC 때 증시가 하락을 한 것도 이거에 대한 우려였죠. 향후 금리가 예상만큼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게 증시의 멀티플을 제한하고, 그래서 적정 주가 레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내년의 우려를 미리 당겨서 증시가 반영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제는 이렇게 디펜스를 합니다.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멀티플 확장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번 강세장은 그게 아니라 이 금리와 인플레이션 영향도 받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 성장과 기업 수익 증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다. 지금의 멀티플은 경제가 침체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의견에 기반하고 있는데, 침체가 일어나려면 유가가 크게 오르거나 아니면 대규모 관세가 현실화돼야 되는데, 나는 두 가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앞으로 증시는 좋을 텐데, 그거는 경제는 별로 증시에만 돈이 몰려서 퍼가 여기서 더 뛰는 그런 게 아니라, 자, 퍼가 여러분 뭡니까?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익이 늘지 않는데 그냥 주가만 매크로 변수, 예를 들어 금리나 기대감에 의해서 막 올라가면은 이거는 멀티플에 의한 상승이지만, 지금 야데니의 의견은 뭡니까? 이 퍼는 지금 수준에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의 높은 멀티플은 경제가 침체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의견에 기반하고 있는데, 침체가 일어나려면
유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대규모 관세가 맞아야 되는데 둘 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펄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야당의 의견 뭡니까? 이 이익이 는다. 즉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즉 이익이 10% 늘고 주가도 10% 늘면 이 펄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멀티플은 똑같은 거죠. 이런 식의 주가 상승이 내년 기대가 된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변수를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따라서 내년에도 여전히 강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톰리도 굉장한 강세론자 중에 하나인데요. 톰리 최신뷰도 들어보겠습니다. 톰리는 이거를 예로 들던데요. 지금 ISM PMI 지수, 구매자 관리자 지수, 이게 거의 3년간 기준치인 50을 밑돌고 있는데, 이거는 기업들이 그만큼 조심스러워졌고 사업 전망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다. 근데 이게 지금 살짝 위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톰리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보이면서 기업들이 오랜만에 확장적인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M&A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이거는 결국 중소형주, 금융주 시클리컬에 매우 좋은 환경이 될 것 같고, 따라서 내년은 시장이 이렇게 폭넓게, 저변이 넓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합니다. 기술주 역시 시장에 맞춰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내년 방점은 지금까지 랠리가 좀 더 기술주에 국한된 랠리였다면 내년부터는 어떻다? 좀 더 기술주가 아닌 주식의 상승, 이런 쪽이 유망해 보인다. 상대적으로 이런 견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표를 보면은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것들도 하나씩 나오긴 하는데요. 간단하게 리스크 요인을 최신 데이터 위주로 좀 보면은 무엇보다 이게 가장 마음에 좀 걸리죠. 오늘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어서 4.6까지 거의 가 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오르는 모습이죠. 이게 6개월 그래프인데 최근 3개월간 참 많이 올랐습니다. 장기물 금리 오르면 결국 이게 증시 멀티플을 축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 이걸 보니까 이게 트럼프가 되면은 증가할 거란 시장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기준치인 100은 넘었는데 줄었어요. 104.7이 나와서 전달 대비 줄었습니다. 이런 예상과 다른 지표들.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냐? 이거를 까봤더니 이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 기대지수, expectation index의 하락이다. 그래서 이 expectations index는 소비자들이 단기적으로 비즈니스나 소득이나 노동시장에 느끼는 전망을 측정하는데, 이게 12.6포인트 하락을 해서 5개월 만에 최저치인 81.1을 기록했다. 바이든 때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는 이게 80, 이 기대지수가 80이면은 이게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신호에 근접한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 당장 침체가 온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지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되고 소비자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 시장이 약간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 관세였더라. 관세 같은 이런 정치적 요인이 소비자 우려를 높이고 있더라. 46%의 소비자가 관세로 인해서 생활비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관세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이 기업 간 거래, 무역 거래 이런 데서 나오는 지표를 떠나서 관세가 소비자의 심리를 축소시키면서 자기 파괴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관세의 본래 효과에 더해져서 소비 심리를 안 좋게 자극시켜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